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말에서 투자 전략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우선 방송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권한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예. HBM의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도를 확 바꿔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좀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냐면 IT 업계는 정말 잠깐 졸아도 순식간에 이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체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뭐 D램에서 부동의 1위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성형 AI,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시장에서 쳐다봤을 때 그것이 HBM이었습니다. HBM인데 HBM은 이제 D램을 8개를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D램 시장에서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니까 HBM에서 삼성전자 1위 아니야? 엔비디아가 당연히 삼성전자 D램을 갖다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HBM을 갖다가 납품을 못했고 그럼 누구 걸 갖다 썼냐? SK하이닉스 걸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3년도에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당시에는 40% 좀 넘었고 SK하이닉스 80%.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D램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때 이미 추월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뭐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턱밑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좀 시류에 맞지 않는 기사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좀 뭐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에 있는 고가 칩을 SK하이닉스가 독점을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엔비디아도 칩이 여러 개 있어요. H100이 있고 그다음에 H800이 있고 H20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칩은 H100이고 그 H800은 무엇이냐? 중국에다 납품하는 약간 중저가예요. 근데 중저가 그것마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야 이것 갖고 그 미국 애들, 중국 애들이 그 생성형 AI 하면 어떡하냐라고 뒤늦게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할 수 없이 더 사양을 낮춘 게 H20. 그러니까 H20과 H800은 H100보다는 중저가고 사양이 낮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H100에 필요한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수익률이 뒤집히면서 사실 매출이나 시장의 대우나 시장 위상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영원할 것 같아도 삼성전자를 뒤집었다. 그래서 주가 수익률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8% 떨어지고 있긴 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떨어지긴 하지만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는 3분기 이미 3조 이상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했고 매입한 자사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30%고 엔비디아는 뭐 67% 오늘 또 오늘 엔비디아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어떤 그 위상의 그 반전은 아까 말씀드린 HBM의 고가의 엔비디아의 고가 엔비디아 칩에 누가 짝이 되는 HBM 납품하느냐 여부가 이제 그 위상을 바꿨다. 그래서 위상을 바꾼 것은 수익률 차이를 바꿨고 수익률 차이를 바꿨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 연연하면 안 된다. 제가 사실 방송에서 숫자를 말씀드렸거든요. 더 이상 삼성전자가 옛날 삼성전자가 아니니까 그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시고 사실 지금이 어떻게 팔아야 될 마지막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판 종목을 갖고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몇 번 말씀드린 것을 만약에 제 1년 전에 제 말을 듣고 많이 따르셨다면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막 1억을 넣었으면 삼성전자는 지금 20% 넘게 마이너스니까 8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억 3천이 되고 5천만 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유연한 사고방식, 선입관이었고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난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 요구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간 그 차이가 꽤 나네요. 예, 그 예.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주가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진 거는 HBM의 양산과 개발에 있지 않나라는 예. 근거를 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투자수첩 말말말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권한 SK 하이닉스 부사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좀 만든 예. 결과 실적 부분을. 근데 어찌됐건 그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양산을 맞추고 싶지 않다 이런 예.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는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수요를 따라가는 게 예.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을 복귀하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저기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그 왜 납품을 못했느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당시 이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그 HBM 팀을 갖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왜 해체를 시켰느냐? 아니 여기다 인원을 배치하고 자금도 지원했는데 돈을 못 벌지 않느냐라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SK 하이닉스도 사실 눈에 말씀드리면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비해서는 뭐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이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메모리만 봤을 때 그 정도의 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SK 하이닉스 수장들은 야,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 뭐 거기에다 인건비 투자하고 너네가 장비 사줄 수는 있어. 라고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그 사업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여파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성형 챗GPT가 나오면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SK 하이닉스도 부랴부랴 원래 하나의 테스트 배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부랴부랴 갑자기 양산제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거니까 부랴부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멘트를 지금 한국은 부사장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욕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사에서 눈치밥 먹었겠죠. 아무래도 야 위에서는 괜찮아 사업팀 계속 가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래도 돈 못 버니까 눈치밥 보이는 게 사업에서는 기업이 당연합니다. 그럼 눈치밥을 벗어나서 시장에서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아마 이제 양산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폭증을 하면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오직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이제 좀 이따 엔비디아 설명 좀 더 드리겠지만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지만 엔비디아의 H배, 호퍼, 그 다음에 차세대 블랙웰 B 이 시리즈가 블랙웰 시리즈가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블랙웰 시리즈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짝이 되는 메모리, HBM이 있어야 된다. HBM 누가 공급하느냐? SK 하이닉스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그럼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엄청난 요구에 따라서 그 공장을 갖다 가동해야 되고 일부 원래 예정됐던 공장 가동 라인을 바꾸고 이 바꾼다는 게 우리가 이사 한 번 하더라도 우리가 살던 집을 갖다가 다른 데 이사하면은 2, 3일간 일주일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공장을 갖다가 엄청 첨단 공장 그리고 이제 그 10에 한 마이너스 9승 정도의 진공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 그런 라인도 있는데 그거 다시 다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우리가 해냈고 지금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SK 하이닉스가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추가로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그 다음 버전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양산 못 해준다. 엔비디아 주가 폭락합니다.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 이익률도 SK 하이닉스가 적어도 HBM을 엔비디아 공급하는 그 고가의 매출 이익률만 보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50% 마진 남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꿈의 마진율인데 그건 작년까지고 올해 들어서는 60%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매출 이익률이 뭐 70%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한테 야 우리한테 좀 더 챙겨줘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영업이 60% 넘는다. 이거는 정말 꿈의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수행을 하고 완성을 하면서 올해도 투자자들에게 꿈의 수익률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나중이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의 HBM은 좀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럼 인류 문명사에 그 생성형 AI는 나타날 수 없는 예.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관건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3, 4% 밀리는 이유도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영향인데 예.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예.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다고 보십니까? 뭐 엔비디아부터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결국 이제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무슨 비슷한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매출과 그다음에 다 맞았고 시장을 갖다가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 떨어졌냐? 그때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은 넘었지만 매출 성장률이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매출 성장률이 뭐 40%, 50%씩 나는데 그때는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가속도가 꺾이고 있다. 속도는 여전한데 가속도 꺾이고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작년 여름에 또 엔비디아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와 이 생성형 AI 챗GPT는 인류 문명사적인 마치 제가 무엇과 어떤 비즈니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야 이메일로 우리가 우편국이 필요 없어.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 문서를 갖다가 보내면 받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충격받았던 것은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그 사교육을 갖다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굴지의 그 최고의 어떤 강사들을 지방에서나 다른 외곽에서도 돈만 내면 인터넷 강의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메가패스를 엄청나게 깔았죠. 그것이 우리가 단순한 충격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장 중요했던 시스코의 라우터 장비가 있는데 라우터 장비가 시스코가 아니 그 당시에 독점 공급하면서 시스코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때도 자본이 좀 있었다. 중간중간에 1년에 2번 자본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다 인터넷 초고센터에 깔리기 전까지는 시스코의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엔비디아 주가는 25년도까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사실 그 잡음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잡음은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어제 호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의 총 매출 이익률, 총 매출 이익률은 약간 이익률과 다른데 왜 약간 이익률과 다르게 접근하게 됐냐? 엔비디아는 제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 도우면 TSMC 넘겨주면 설계 도면과 요구하는 스펙을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 그들이 만들어서 그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를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관점에서 총 매출 이익률이라는 걸 보는데 총 매출 이익률이 이번에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면 71%, 74%.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거의 79%.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출 이익률이 떨어졌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도 아니고 제조사인데 어쨌건 제조사의 총 매출 이익률이 70% 넘는다. 이거 꿈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야,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주가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의 정규 시장이 끝나고 시간에 거래,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으니까 그들 워킹타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시장에서 장마감한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 시간에 거래 올라갔다가 총 매출 이익률이 꺾였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내려갔고 오늘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8%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생성형 AI의 수요가 줄었느냐? 우리는 아직도 풍성하게 잘 일상을 쓰고 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와의 칩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그 엔비디아 여파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주가 떨어진 것이 더 떨어진다 생각하고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기회냐?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장이 종종 오판을 하거든요. 아주 1년에 한 2~4차 오판을 합니다. 그런 오판이라고 확신이 들면 이때 내 자녀 자금,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총 투자 금액의 20%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시장 오판이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언제 회수하느냐? 오판 해소됐다.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마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해소될 거예요. 트럼프 관세와 무관하게. 그러면 그때 해소가 되면 그때 20%를 갖다가 다시 회수하시는 전략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 센터 임대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슈, 이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한 이틀 전에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랑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고객은 누구냐? 오픈 AI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생장 챗GPT를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서 고객의 요구를 갖다가 결과물 내주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오픈 AI가 독자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구축하고 있으니까 조금 회수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분석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올해초가 아니고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손정일 사장이랑 오픈AI 샘 올트만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AI가 우리 독자적으로 5천억짜리, 와 어마어마하죠? 5천억짜리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전망 때문에 좀 수요가 꺾이지 않나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무엇이냐? 올해 800억 달러의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AI가 아니어도 수요는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 뭐 SK하이닉스도 대량 양산 이런 거에 준비를 좀 철저히 예. 해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호진 탁교 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